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비지도사 2차 경비어법을 맡게 된 고배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경비어법을 이제 보셔야 되고 뭐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빠짐없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거의 만점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총 경호학이랑 경비어법이랑 해서 80문제 중에 그냥 2개 틀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만점을 보고 하셔야 그래야 뭐 하나, 2개 뭐 이렇게 되니까 꼼꼼히 다 모든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거의 뭐 깨알같이 읽고 깨알같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혹시 저랑 같이 법학개론을 보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는 뭐 여기는 공부하고 여기는 공부하지 말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안 돼요. 여기는 싹 다 그냥 어디가 중요하다 어디가 중요하지 않다가 없습니다. 그냥 싹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심할 정도로 제가 다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보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가서 보도록 하죠. 기본 이론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총칙이라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경비어법 1조부터 3조 내용인데요. 보시면 목적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비어법은 경비업의 육성, 발전,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뭐 이거는 너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육성과 발전, 체계적 관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경비업법인데 뭐 경비업이겠지 무슨 다른 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봐두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낼 때는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기까지는 내진 않을 겁니다. 이것까지는 내진 않고요. 뒤에 이제 내야 되는 이렇게 가로쳐서 냈던 것들은 기출사항들이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있었다. 육성과 발전, 체계적 관리. 그래서 만약 알아두시면 요 밑에 쪽 말고 육성과 발전, 체계적 관리 이렇게 정도만 이해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용어정의인데요. 용어정의에서 먼저 보시면 경비어법이라는 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시설경비, 그 다음에 호송경비, 그 다음에 기계경비, 특수경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빠졌죠. 이제 혼잡 유도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좀 빠졌네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혼잡 교통 유도 총 6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설, 호송, 신변, 그 다음에 기계, 특수, 그 다음에 혼잡 교통, 유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6종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도급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경비업법에 있어서의 이 경비 업무라는 것은 도급이에요. 도급. 그래서 도급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보통 이제 도급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만약 여러분들이 건물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만약에 건물을 만들어 달라 또는 인테리어를 바꿔달라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면 제가 돈을 받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도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급이라는 게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가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을 여러분이 주시는 거고 그럼 제가 받은 사람을 수급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올 건데 이렇게 도급과 수급 그래서 경비업자가 이게 법인이어야 돼서 경비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수급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손님이 되는 거예요. 시설주, 고객 이렇게 되는 거죠. 구성. 그럼 이제 이쪽이 맡아서 일하는 거죠. 이게 도급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6종류가 있습니다. 시설, 호송, 신변, 기계, 특수 그 다음에 혼잡 교통 유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혼잡 교통 유도는 2025년부터 해서 이제 적용대로도 신설된 거라서 제가 여기 만들 때 뺐습니다. 빠뜨렸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그거까지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그렇게 아셔야 되고 혼잡 교통 유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신설된 거라서 2025년에 잘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경비업의 그 정의를 보시면
경비업은 그 뭐냐? 그러면 결국은 경비 업무를 목적으로 해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 이걸 하는 거죠. 그걸 대상으로 해서 경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러면 경비업에서 물건의 도난, 화재, 혼잡. 요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의 도난이나 화재, 그 다음에 혼잡. 이거를 그때 어떤 손해나 위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위험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업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비 수요자와의 도급계약 역시 계속적으로 도급계약입니다. 그래서 공적 경비가 아니라 사적인 경비예요. 공적 경비야 뭐 경찰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적 경비적 관점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도난, 화재, 혼잡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가로친 다음에 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로치고 여기다 기역, 니은, 디귿 들어갈 말은 그래서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뭐 도난, 뭐 화재, 혼잡이면 좋은데 호송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 호송도 있긴 있는 건데 물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혼잡이라고 돼 있는 거라고요. 구조.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셔야 되고 정의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도급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 일방이 이게 수급인입니다. 여기가 경비업자예요.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수급인이라고 한자예요. 수급인이라는 한자입니다.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한자를. 그러면 어떤 일의 완성, 그러니까 뭘 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정하고 상대방의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한다. 여기가 도급인이에요. 여기가 고객인 거죠. 그걸 도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 이렇게 가로치고 그 위임이다 뭐 이러면 틀려요. 뭐 고용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런 게 아니라 도급입니다. 도급 계약이에요. 뭐 요런 데는 가로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민법에서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써놓은 거지 이런 건 안 나오고 도난, 화재, 혼잡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 경비를 먼저 보실 겁니다. 여기에다 이제 가로를 치고 나왔던 거예요. 경비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소. 이게 이제 경비 대상 시설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가로가 나왔었던 겁니다. 도난, 화재, 그다음에 혼잡 이렇게 해서 시설 경비라고 써놓고. 그러니까 호송 같은 게 들어가면 틀리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해라는 게 위험 발생 또는 손해 발생이지 않습니까? 시설 경비라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비원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딱 거기 1층 로비 같은데 대기하시고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제 경계하신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 이렇게 보거나 뭐 이렇게 되고 아니면 이제 뭡니까 앞에서 차량 들어오는데도 딱 거기 계시고 뭐 이런 거죠. 그 시설 경비입니다. 그럼 호송 경비는 무엇이냐? 호송 경비는 운반 중인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한 여기는 도난 화재겠죠. 여기는 혼잡이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죠. 근데 여기 운반 중인 것들. 그러니까 물건은 이제 날르는 관점에서 물건은 날라만 주면 그건 택배잖아요. 근데 이제 물건이 위험하다고 하면 그 경비까지 서주는 게 호송 경비죠. 그래서 보통 이제 잘 아시겠지만 ATM 현금 지급기 같은 거에 돈을 이제 그걸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은행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은행 업무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이런 호송 경비를 하는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TM마다 이렇게 까만 차로 해서 이렇게 밴 같은 게 가서 이렇게 착착착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보통 그냥 단순 택배가 아니시고 보통 호송 경비 업체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현금을 짝짝짝 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워 넣는 그런 거죠. 그래서 현금, 유가증권은 뭐야 선생?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상품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음이나 수표도 되고요. 상품권, 유라는 게 있을 유, 가라는 게 물건 가치가 있는, 증이라는 것이 증명하는 그런 권리. 이건 권리는 약자입니다. 원래 정확히 하면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상품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죠. 호송경비의 통지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호송경비의 통지라는 건 뭐냐면 경비업체가 이 업자라는 게 법인,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호송경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얻고자 할 때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꼭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협조를 얻고자 한다면 출발하기 전날까지예요. 그 당일 12시 뭐 이런 게 아니라 시험에는 뭐 당일 12시 뭐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출발 전날까지 출발지 이게 뭐 그 도착지가 아니라 이런 거 이제 도착지로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것도 무슨 뭐 12시까지 그러니까 12시면 전날까지 아닌가 그게 아니라 무슨 뭐 그 정오까지 뭐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런 게 아니라 뭐 24시간 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날까지 출발지라는 서장에게 호송경비 통지서. 근데 전자문서 방식 가능하다? 전자문서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이메일 같은 거죠. 근데 이메일 형태도 이제 형식이 있죠. 그냥 막 뚝 던지는 게 아니라 양식에 맞춰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할 거면. 그래서 여기는 시험 포인트가 전일까지 출발지 경찰서장에게 전자문서 포함해서 통지서로 제출해주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붙여줄 수 있죠. 경찰관분을 붙여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뭐 이런 건 뭐 현금 정도 가지고는 어렵고요. 뭐 국보급 문화재 같은 게 이제 만약 호송 필요하는데 가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하면 이제 경찰분들이 도와서 이걸 할 수 있으면 이 전일까지 이거를 알려줘서 이걸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반드시 할 건 아니지만 신변보호라는 걸 보실 겁니다. 신변은 사람의 생명 신체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보디가드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 그러니까 무슨 뭐 굉장히 그 유명한 연예인분들 이런 분들이 콘서트 같은 걸 하면 이제 신변보호가 붙게 되죠. 또는 이제 무슨 뭐 주주총회 같은 거에서 사장님 같은 거나 회장님 분들이 뭐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뭐 유력 정치인분들 뭐 대통령 선거 이럴 때는 이제 그때는 사설 경비가 붙지 않고 뭐 그때는 이제 국가에서 해줄 건데 유력 정태 근데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사설 경비원이 붙죠. 국회의원 선거 때 위험할 것 같으면 그건 사설 경비원이 붙을 때 이게 신변 보호죠. 그래서 신변을 보호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계 경비가 이게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기계 경비라는 것은 CCTV예요. CCTV. 그래서 경비시설에 설치된 결국은 기기라는 게 CCTV 같은 거. 그 다음에 경보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감지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로 해서 감지 송신되는 정보를 이게 경비 대상 시설 외에서 관제시설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거기서 이거를 캐치를 하고 그때 이제 출동해서 그걸 이제 상황을 정리하고 체크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경비 대상 시설이라는 게 뭐 건물이 보통 되죠. 사무실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이제 바깥쪽에 이제 왜냐면 거기에 일상적으로 이제 경비원을 두면 좋은데 이게 경비원을 두면 이제 인건비가 높으니까요. 기계 경비 형태로 하면 조금 더 싸게 하죠. 그러니까 진짜 큰 그런 회사들은 다 경비원분들이 계시고 큰 건물 같으면 다 거기 경비원분들이 계신 편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작은 뭐 집들 같은 경우도 뭐 경비를 하게 되면 보통 이런 게 무슨 뭐 사설 경비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뭐 삼성에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있죠. 그런 데서 이제 거기다가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관제시설에서 보고 출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경비죠. 특수경비 보시면 공항 등에서 이제 대통령령을 정하는 중요시설에 대해서 그 밖에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이게 국가 중요시설이에요. 근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나중에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이라는 게 나와요. 그 두 가지를 비교까지 그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 그것까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은 외우기가 진짜 어렵지만 그것도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래서 공항이나 뭐 이런 것들 항공기도 포함하고 뭐 항만 같은 것도 다 포함합니다. 항구 같은 거 이런 것들 거기에 역시 경비나 도난, 화재 같은 것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게 특수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공항, 항공기 포함해서 항만, 항구죠.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이제 여기 이제 예시는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라고 법조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가 국가정보원장, 국정원장이죠. 여기가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여기까지 끊고요. 그래서 국정원장이 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또는 통합방위법 요것도 시험에 납니다. 통합방위법입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인 거죠. 이런 것들이 공항이나 항만이나 원자력 발전소들이 뭐냐? 그러면 국정원장이 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이라든지 그거와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뭐 요거는 잘 안 나옵니다. 뭐 이런 걸 틀리게 하진 않아요. 여기를 이제 뭐 국정원장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 이렇게 하면 틀려요. 통합방위법인데 무슨 뭐 다른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 틀리는 거죠. 그걸 봐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혼잡 교통 유도 경비 업무. 요거 제가 아까 거기서 제가 안 써놨는데 여기 써놨네요. 다행히 도로에 접속한 공사 현장. 그다음에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한 장소. 이렇게 되죠. 그런 곳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이라는 거죠. 도로에 접속한 공사 장소 같은 뭐 지하철 공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지하철 공사는 어차피 국가가 할 거니까 국가가 알아서 할 건데 뭐 크게 무슨 뭐 큰 건물 같은 거 올릴 때 있어요. 무슨 뭐 그렇잖아요. 큰 기업들이 그러면 그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옆에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뭐 이 라바콘이라고 해서 아시겠지 꽃갈 이런 모양의 형태의 이제 주황색 이런 것도 깔아놓고 아니면 이제 플라스틱 형태로 돼서 이게 못 들어오게 이렇게 쫙 이렇게 깔아놓고 뭐 이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 법조가 신설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나 차량 같은 게 이런 거 보통 할 때 여기 차량 통행에서 이제 옆으로 와야 되고 그래서 안전 통로라는 거 만들어 놓는데 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나오셔서 이렇게 그 건축하시는 쪽에서 공사업체 쪽에서 막 이렇게 해요. 그것도 다 법이 있어가지고 건축법에서 이렇게 통행 같은 거 이렇게 정의하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예 업체에서 경비업체에서 이걸 해줘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같으면 마라톤 행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라톤 행사 같으면 보통 국가나 시에서 보통 많이 하는데 뭐 어떤 단체에서 마라톤 행사 하겠다고 시에 허가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히 이런 것들은 도로를 점유하는 방식은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대한 통행, 교통 이런 것들은 경찰의 이 교통 쪽에서 맡아서 하는 거라. 그래서 서장이라든지 시도경찰청장이 허가받아서 하는 건데 뭐 시에도 알리고 신고하고 허가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이제 혹시라도 그러다가 그 통행이 제한이 잘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혼잡 교통유도 경비 업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사 현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통행의 위험, 뭐 도로를 점유한다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 좀 봐두십시오. 신설조항이라서 나오기가 좀 쉽죠. 그래서 총 6종류가 있는 겁니다. 시설, 호송, 신변, 기계, 그 다음에 특수, 그리고 혼잡 교통유도. 그 다음에 경비업자를 보실 겁니다. 경비업자는 법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로 하면 안 돼요. 법인 등록, 설립 등기를 넣어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경비업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 누가 해주냐면 나중에 보실 건데 시도경찰청장이 허가권자예요. 경찰청장까지는 아니시고 근데 이제 경찰서장이 하시기엔 좀 약하고 그래서 시도경찰청장이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신고대상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가 좀 센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이어야 된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얘기 드리겠지만 설립등기가 꼭 필요한 것이고 정관도 필요하고 이렇게 됩니다. 법인이라는 건 꼭 정관을 만들어서 설립등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지도사를 보실 건데요. 이 지도사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경비원은 지도감독 교육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지도사니까. 여러분이 되신 그거죠. 그래서 지도감독 교육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일반 지도사는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써져 있지만 보시면 시설 업무 이것도 일반 경비지도사가 이제 지도감독 교육하셔야 되고 호송 업무 그 다음에 신변 그 다음에 특수 그 다음에 혼잡 교통 유도도 전부 일반 지도사께서 경비지도사가 그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일반 경비원 이런 분들을 해주셔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무조건 다 일반 경비원은 아니고요. 시설, 호송, 신변, 혼잡 교통유도는 일반 경비원이고요. 특수는 특수경비원이에요. 그렇지만 일반 경비지도사가 지도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4개는 일반 경비원이기 때문에 일반 경비지도사가 할 때 그냥 되는데 여기 특수경비원은 일반 경비지도사가 한다고요. 특수경비지도사라는 건 없어요.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이 이제 특수경비원인데 이분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특수경비 교육이 있거든요. 특수경비원 교육이 있거든요. 이 교육을 받으신 그 일반 경비지도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경우에는 특수경비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요렇게 4가지는 그냥 여기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 경비지도사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비지도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요것도 일반 경비지도사지만 여기는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 요렇게 되는 거고 여기 나머지 분들은 여기는 다 일반 경비지도사이기 때문에 경비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 경비지도사가 그냥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기계경비지도사는 여기에 이 경비원들은 기계경비 쪽의 경비원들은 특수경비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일반 경비원인데요. 근데 이때는 기계경비니까 이거는 지도감독 교육하실 분은 기계경비 지도사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사는 일반과 기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체로 이제 일반도 많이 보시고 뭐 기계도 그러면 일반이 따신 다음에 보통 기계도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때 이렇게 2가지로 나눠주고 시험도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죠. 과목들이 그렇게 되죠. 경비원을 보실 겁니다. 경비원은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 그래서 경비업자죠, 법인이. 여기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용인이죠. 고용주가 아니에요. 고용주가 아니라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종업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종업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직원.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 직원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일반 경비원은 누구냐? 시설, 호송, 신변, 기계 경비원들이 이쪽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혼잡 교통유도 이분들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특수경비원은 여기는 특수경비 업무를 그래서 특수경비 업무라는 게 어디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그렇다면 무엇이냐?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통합방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그런 데가 뭐다? 공항, 항공기 포함하고 그 다음에 항만, 항구를 얘기하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 등등등등등 이런 거죠. 여기는 특수경비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비원 교육 방식과 또 특수경비원 교육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일반 경비원은 여기는 총기를 그걸 이제 무기라고 하는데 총기를 휴대하시지 않고 여기 맥시멈 갖고 계시는 게 그 분사기라고 하는 거. 그것도 소지 허가를 받아야지만 분사기예요. 가스총. 그 분사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특수경비원은 뒤에 보시게 되겠지만 총기, 소총, 그다음에 권총 이런 게 가능해서 여기는 이제 사격 같은 걸 배우셔야 돼서 교육 방법이 좀 다르죠. 빈칸을 좀 채운다는 걸 좀 보실 겁니다. 뭐 다 봐야 되니까 보세요. 특수경비 업무, 공항, 항공기를 포함해서 무엇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그러면 여기가 대통령령이라고요. 여기 국가정보원장이 아닌가? 그 밑에. 그렇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이라는 것은 가로치는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뭐 객관식인데도 가로치는 형태로 문제를 내기도 해서
그걸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같이 이렇게 좀 보면 되죠. 그래서 그러면 발전소 등에 대한 시설 중에 누가 지정하는? 국가정보원장. 보통 우리는 국정원장 이렇게 부르죠. 정하는 뭐예요? 국가보안 밑으로 갑니다. 목표시설.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이거 21조 사항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누가 정한다?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에요. 왜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면 행안부 장관 같은 게 우리가 이제 행안부 쪽에 이쪽에서 관리하거든요. 경찰청 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꾸 행안부 장관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국방부 장관이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기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볼게요. 무기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총과 소총이다. 이게 무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분사기가 아니에요. 분사기를 가스총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총인데 이게 아니라고요. 무기는. 그래서 여기 뭐 어떤 얘기가 나냐면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수준의 모형 플라스틱 권총. 그러니까 애들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애들 그거는 이게 무기가 아니라고요. 무기가 아니랍니다. 예전에 시험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되고 여기는 이제 무기는 결국 특수경비원이 갖게 되는 거지 일반 경비원이 갖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기는 어렵지가 않죠. 집단민원 현장. 이게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그나마 이 파트에서는 보세요. 여기는 외우셔야 되는데 집단민원 현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보통 쉽게 얘기하면 데모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시위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막 혼잡하고 난리 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거 데모는 경찰이 막아야 되는 거지. 일반적인 데모는 경찰이 막는 건데 그거보다 좀 소소한 건들은 이 사설업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경비업체가 맡게 되는 거죠.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이제 그쪽에서 이제 도급을 주면 거기 가서 이제 돈 받고 가서 일하면서 사는데 집단민원 현장이 도대체 그럼 어디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법이죠. 그에 따라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조정 신청이 들어간 거나 사업장이라는 건 회사나 공장, 그다음에 쟁의가 있거나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노동쟁의라고 아시면 돼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들어간 곳 또는 노동쟁의 행위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도시주거환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법을 구체적으로 아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그냥 도시주거법 이렇게만 아셔도 돼요. 도시주거환경법에 따라서 정비사업이 있는 곳이에요. 정비사업. 그래서 여기 그냥 단순히 정비사업이면 안 되고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관계에 대립이 있어가지고 다툼이 있어야 돼. 정비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재개발 사업이에요. 싹 밀고 그러니까 아파트 세우려고 그러면 거기 빨간 땅 계속 해가지고 난리가 나. 돈 더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세입자 같은 분들은 나는 못 나간다. 그래 아니면 보상금 조금 나오면 거기 집주인부 같은 분들도 막 들어 눕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서 할 때 막을 때 그래서 정비사업과의 다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비사업인데 다툼 없으면 다 좋아서 괜찮으면 그런데 나갈 필요가 없지. 싸움이 없는데. 싸움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셔야 돼. 이 쟁의도 싸움이잖아요. 파업도.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에 대한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있어야 돼요. 특정 시설물에 대한 민원입니다. 특정 시설물 같으면 화장장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화장장이라든지 혐오시설이라고 보통 하는 거죠. 이런 데 하면 옆에 인근 주민들이 또 이게 반시위거든. 난리가 나죠. 그래서 보상금 좀 올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게 자체가 싫고 아니면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정 시설물 같은 건 화장장도 있지만 골프장 같은 거 만들어줘도 옆에서 싫어해요. 골프장 인도어 골프장 같은 거 만들어주면 딱딱 소리 나고 싫어.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반대한다고 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다음에 주주총회. 이 주총도요 엄청 살벌하다고요. 왜냐면 주주총회도 이게 대립, 다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주총회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주총회에서 싸움이 났어야 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주총회에서 보통 이제 주총회 하는 게
1년에 한 번씩은 열리는데 아니면 임시회로 열리면 소집되면 열리는데 여기서 이 사장, 경영주를 자를 거냐 말 거냐 결정하고 이익 배당금 문제인데 이익 배당금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장 자른다 만다 할 때 뭐 엄청 싸움 나요. 그럼 이제 부르지 보통 그 회사 쪽에서 주총에서 이번에 싸움 날 것 같아서 경비업체에 좀 필요로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오죠. 그 신변보호 같은 걸로 오는 거지 뭐. 시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나 토지, 부동산 또는 동산 이런데 소유권 문제 또는 운영권 문제 또는 관리권 문제 또는 점유권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유나 점유 그 다음에 운영이나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이해관계 역시 다툼이 있어야 돼요. 다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건물, 토지, 부동산, 동산까지도 부동산은 뭐 건물 요거잖아요. 요거지. 건물, 토지가 부동산. 및 동산은 이거는 뭐 자동차도 되고 뭐 중장비도 되고 아니면 뭐 시계 같은 것도 다 동산이에요. 뭐 휴대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좀 비싼 거겠지. 비싼 거니까 싸움 나겠죠. 소유권이나 점유권은 누가 이걸 점유해야 되느냐, 누가 관리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경우도.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 돼. 그런 행사장. 그래서 뭐 국제, 문화, 예술, 체육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행사장. 사람들 모이는. 그 다음에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곳. 대집행이라는 게 대신 어떤 집행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 국가가 철거 같은 것 때문에 이제 대집행하는데 사설단체 같은 거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 행정대집행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행정절차법상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틀려. 이렇게 되면 틀리죠. 요 대집행은 맞는데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집행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또 있어요.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요걸 익혀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 그럼 이렇게 좀 외워두세요. 보통 저는 노정주 특검백대다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겠다. 사람 이름처럼 생각합니다. 뭐 정준호 특검백대도 괜찮아요. 근데 노정주 특검백대다 아니면 정준호 특검백대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노라는 게 노동쟁의상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뭐 이건 필요 없고 노동쟁의상 조정 신청이 들어갔거나 또는 쟁의가 있거나 이렇게 하지. 노라는 건 노동쟁의 조정 신청 또는 그냥 조정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지 뭐. 그다음에 쟁의.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정비사업상 다툼이 있어야 돼요. 그냥 정비사업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정비사업상 도시 주거환경법 이거죠. 그다음에 이게 노정주회는 뭐예요? 주주총회. 근데 이것도 다툼 주총. 그냥 주주총회만 열리는 거 가지고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백이 아니라 특이죠. 특검백대지. 특은 뭡니까? 특정 시설물. 그래서 이게 민원이 있다거나 이렇게 되고. 건은 건물이나 토지 그다음에 이런 부동산이죠. 얘가. 그다음에 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점유권이나 관리권이나 뭐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 다툼, 운영권이나 이런 거에 다툼 역시. 그러니까 건물 등이라고 딱 하시고 동산까지 보면서 다툼이 있다. 그 다음에 100명 이상이 모이니 뭐 그냥 뭐 뒤에 건 필요 없고 행사장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 다음에 대집행인데 요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 대집행이란 말 알아놨다가 행정절차법이 나와서 틀리게 한 적이 있으니까 이게 대집행법상 행정자는 빼고 대집행법상 대집행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정준호 특검백대 또는 노정주 특검백대로 외워두십시오. 아시겠죠? 유치하지만 이렇게 하고 이것만 외워놓고 또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니까 노정주 특검백대 해놓고 입으로 외우셔도 돼요. 그럼 노동쟁의 조정신청 또는 노동쟁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주는 그러니까 정은 그러니까 정비사업상 다툼이라는 것까지 꼭 넣어야 됩니다. 다툼이 시험에 포인트가 된 게 있어서. 그러면 주는 주주총인데 역시 다툼 이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특은 특정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다툼이죠. 그다음에 건은 건물이나 뭐 부동산이죠. 동산에 대한 소유, 점유, 뭐 관리 이런 것 때문에 다툼. 그다음에 백은 100명 이상의 행사장.
그 다음에 대는 대집행법상 대집행. 이렇게 꼭 입으로 한번 독경을 하셔야 돼요. 독경이라는 게 이게 입으로 읽는 형태로 해서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딱 되죠. 됐죠? 이제 노종주 특검법 때 이렇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비법인이라는 걸 보실 겁니다. 경비법인이라는 거는 그 법인이 아니면 영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경비업자는 법인이어야 돼요.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설립등기 나와야 되고 개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내용이 되는 거죠. 어렵지가 않죠? 법인이 아닌 이상 개인 사업자 방식으로는 못합니다. 자영업 방식으로는. 그래서 이제 여기 빈칸 채우기를 좀 보시면 이렇게 되죠.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종주 특검백대에서 나오는 거죠.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 또는 쟁의가 발생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뭐예요?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에서 뭐예요? 다툼. 이해관계는 필요 없고 다툼이지. 특정 시설물에 설치와 관련한 민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니면 주총 같은 데서 다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실 수 있죠.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좀 봅시다. 어디로 가시냐면 제가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거기 OX 문제가 쫙 나와요. OX 문제가. 그걸 좀 보실 겁니다. 다 볼 거예요. 그래서 보실 건데 그럼 좀 이걸 만들어 놓지 선생님 OX는. 아니에요. 교재에 있으니까. 너무 날로 먹으려는 거 아니야? 아니요. 보십시오. 교재 앞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는 다 풀고 다 기본 강의를 보고 나면 OX를 같이 풀 겁니다. 왜? 아니 혼자 보셔도 돼요. 근데 같이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 보시면 1번부터 18번까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앞쪽으로 오셔서 챕터 1 그래서 총칙 나오죠. 1번에 보세요. 경비업법령상 시설경비 업무라는 것은 경비 대상 시설을 설치한 기기에 대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수신해서 도난, 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건 틀리죠. 왜? 이거 기계경비 얘기하는 거잖아요. 1번은 지금 기계경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실 겁니다. 2번에 보세요. 시설경비가 아니라고 1번은요. 2번에 다음에 경비업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그래서 도난과 화재이다라는 거죠. 그럼 보시면 시설경비 업무라는 것은 그 시설 장소 등에 대해서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뭐 아예 답을 주셨네. 그렇다면 이건 5지. 이건 5죠. 도난 그렇게 시험에 이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가로치고 시험에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도난과 화재예요. 그래서 5예요. 5. 3번에 보시면 경비업법은 호송경비라는 것은 운반 중에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상품, 그 밖에 물건의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방지 업무다. 예스. 그게 호송이죠. 그게 호송경비예요. 4번 보실게요. 4번에 경비업법령상 신변보호 업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에 대한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다. 그럼요. 신변이지 뭐. 5번 보실까요? 5번에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 업무는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기계로 수신하여 도난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아니지, 틀리지. 특수가 아니죠. 어떻게 특수입니까, 그게? 특수가 아니라 기계.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내는 거구나. 그렇죠. 아까 시설도 그 기계인데 시설이라고 써놨고 여기 지금 기계인데 지금 뭐예요? 또 특수라고 쓴다고요. 이런 식이 이제 기출사항이라는 거죠.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낸다는 거죠. 우리 교재가 아주 OX도 잘 이거 기출로 해서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6번 보실 겁니다. 경비법령상 국가 중요시설은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 2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다. 대통령령이 정한다는 게 그거죠. 대통령령이 이렇게 써놨어요. 5죠. 행안부 장관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틀리게 하니까 이건 5예요.
그 다음에 7번 보시죠.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라는 것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하는 자를 말하죠. 일반 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 아니지. 일반과 뭘로 나눠지는 거예요?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특수경비지도사라는 건 없어요. 그냥 특수경비원을 일반 경비지도사 중에 그분 중에 특수경비 교육을 받으신 분이 그냥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아니에요. X죠. 8번.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은 공항, 항공기 포함, 맞죠?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방지 업무를,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라고 하면 8번은 O. 대통령령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9번. 경비업법령상 무기라는 것은 함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도록 제작, 판매된 권총, 소총, 그러니까 분사기가 아니라고요. 권총하고 소총까지는 맞는데 이게 아니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기출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권총과 소총만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경비 쪽 이렇게 되지. 일반 경비원들은 분사기, 백스명 이렇게 되고. 자, OX 문제 풀고 있습니다. 10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벌써 안 맞아. 왜? 우리는 이게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뭐예요? 이때 주거 등에 대한 거지. 주거 등. 그러니까 이게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주거환경 이 정비라고요. 주거환경 정비. 노종주 특검백대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틀리게 했던 기출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10번에.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하기 지정 고시된 도시개발구역은 경비업법령에서 집단민원행정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맞죠. 아니다 그러면 맞지. 이거니까. 이게 도시개발법이 아닌데. 이게 아니다 하면 맞는 거야. 아니다 하면 맞는 거고 이다 하면 틀렸던 거지. 이런 스타일도 나왔었던 그 다음에 11번. 특정 시설물의 설치에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장소는 특정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있는 곳이 집단 민원 현장입니다. 노종주 특검백대에서. 12번.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이해관 대립이 있어 다툼. 그렇죠. 다툼이 있어야 돼요. 다툼이 없으면 안 돼요. 민원도 다툼, 쟁의도 다툼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다툼이 있어야 돼요.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 민원 현장에 해당된다. 예스. 시험에 주주총회가 있는 곳이라고 나온 적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시험에 주주총회와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집단민원 현장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이다라고 나왔는데 틀려요. 다툼이 있어야 돼. 이해관계 대립이 있어서. 그냥 주총이 열리는 곳만 가지고는 안 돼요. 13번. 대기업의 여기 나오네. 대기업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 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맞는 거죠. 왜? 다툼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툼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게 맞게 되는 거죠. 14번. 14번에 보시면 110명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은 경비업법령상의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죠. 맞죠. 100명만 넘으면 되잖아. 100명 이상이잖아요. 110명이면 맞잖아. 아니 선생님 이거 100명이라고 써줬잖아. 법조가. 아니요. 110명이면 100명 넘는 거니까 맞는 거죠. 개념상. 그러니까 요거는 14번은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니다 그러면 틀리지. 이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틀리는 거고.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15번. 15번에 보실 겁니다. 행정절차, 이거 봐. 행정절차법이 아니야. 아까 제가 이게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뭘로 봐야 된다고요? 행정대집행법상. 그래서 외울 때 행정까지는 알 필요 없고 대집행법상 대집행 이렇게 외워두셔야 된다고요. 대집행만 외워놨다가 이거 걸렸던 적이 있거든요. 대집행 맞는데 이게 행정절차법이 있는 거야? 대집행법인가? 대집행법상 대집행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절차법 이게 이렇게 되면 틀린다고요. 행정절차법상 대집행 이렇게 되면 틀린다고요. 요게 맞는 거고 요게 틀려서 요게 15번이 틀리게 되는 거라고요. 16.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벌써 말이 안 돼. 이런 거 없잖아. 공유토지에 대해서 보시면 이 소유권 행사에 대해서 뭐 토지 이용에 대한 장소에 대해서
집단면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않는다 해야 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건물, 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 뭐 점유는 뒤지만 점유라고 그냥 아셔도 돼요. 소유, 점유, 관리, 운영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뭐 공유 토지법 그런 거 없어. 17.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 좋죠.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이 조정 신청. 예스. 조정 신청이죠. 정확히 해서 쟁의의 노동쟁의 신청. 그 다음에 쟁의가 있는 곳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조정을 한 사업장, 쟁의가 발생한 사업장. 여기는 해당한다. 예스. 해당한다 맞죠. 마지막 18, OX에서 18에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렇죠. 맞죠.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에 있어서 다툼. 오케이.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장에 해당된다. 예스. 문제를 보시면 보세요. 노종주 특검백대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거기서 거의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가로치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거 이제 요렇게까지 우리가 OX까지 봤습니다. 일단 총칙 부분은 간단히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부분부터가 좀 얘기들이 많고 어려워지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보고 나면 저거까지 다 OX까지 다 보게 될 겁니다. 기본은 이제 한 방에 오늘은 이제 한 방에 끝났으니까 이렇게 바로 이제 체크를 했지만 뒤에 이제 기본 내용이 많은 것들은 뭐 몇 번에 걸쳐서 한 다음에 다 그게 끝나면 그때 가서 OX 문제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에서 거의 모든 거를 다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셔도 다 같이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조금 뭐 지루하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참고 우리가 같이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